안녕하세요. 은빛나누리 김도현TV의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유학 인정서 갱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정 신청 최초로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시행하는 갱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셔서 다시 이제 인정 신청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특히 이제 장기유학 인정 신청을 하셔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장기로 입원을 하고 계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갱신 신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서 첫 번째로 이제 장기유학 갱신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요 장기유학 인정에 대한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거나 해서 항상 유효기간이 없지만 장기유학 보험제도 하에서는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유학 인정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 한번 좀 원칙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안내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효기간은 장기유학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처음 받았을 때 최소 2년이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갱신 신청을 하게 되죠.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원칙이 뭐냐면 최초에 1등급을 받으셨어요. 1등급 받으셨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최소 2년이니까 2년 후에 예를 들어 갱신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1등급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유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갱신 신청을 했을 때 또 1등급이 나오면 이제 유효기간이 4년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갱신 신청을 했는데 또 동일하게 2등급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유효기간이 이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이었는데 갱신 신청을 했는데 또 3등급이 나왔다. 연속해서 그러면 유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4등급도 마찬가지로 갱신 신청했는데 또 동일한 4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됩니다. 즉 1등급은 동일하게 1등급이 갱신 신청했을 때 1등급이 나오면 4년으로 늘어나고요. 2등급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은 갱신 신청해서 동일한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전 등급도 마찬가지로 같은 갱신 신청해서 같은 등급이 나올 때는 2등급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예를 들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효기간 4년이 됐어요. 근데 4년 뒤에 다시 또 신청을 했는데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나왔다. 다른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는 건강이 이렇게 호전되시기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기간을 좀 길게 두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잦은 갱신 신청으로 인한 어떤 재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대상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자주 이렇게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또 시간도 소요되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산정 원칙은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일 다음 날부터가 이제 유효기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초 신청자의 경우에 2023년 3월 15일에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됐다 라고 하면 유효기간은 2023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인 3월 16일부터 최소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뒤인 2025년 3월 15일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정해진다 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갱신 신청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14일이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30일 전이니까 뭐 8월 한 얼마나 되려나? 8월 13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8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지금 30일 계산을 못 하겠지만 8월 13일부터 90일 전, 90일 전이면은 8월 7월, 6월, 한번 6월 한 13일 그때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90일에서 30일 만료 90일에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갱신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갱신 신청이 하루라도 초과되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갱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바가 돼서, 유효기간을 지나서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낸다. 그러면 이제 한 30일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일,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까지다.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 12월, 1일, 30일 전이니까, 12월 1일까지는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일날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럼 최초 신청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는데, 다음 해에 1월 2일날, 예를 들어서, 인정 신청이, 됐다. 새로 해서. 그러면 31일까지인데, 1월 1일 하루는 붕 뜨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장기요양,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 보름 정도 텀이 기간을 놓쳐서 보름 정도 텀이 생겨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그 신청 원칙에 따라서 신청을 잊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갱신 신청 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확대가 안 되네요. 갱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님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래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인 언제 요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갱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갱신 신청 방법은요, 최초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신청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팩스로 보내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제 컨텐츠 중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 그 부분에 상세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를 하실 게 혹시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요양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시다든지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계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갱신 신청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보호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호자분께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요 기관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대신 갱신 신청을 좀 신청을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동의를 해주시면 기관에서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채출할 때는 여기다 신청을 하지만 장기요양 갱신 신청 여기다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 내용들도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거는 이 부분을 이제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지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해당 관할 지역
운영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갱신 신청 기간인데 갱신 신청을 전화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그 관할 센터에서 접수 전화하신 분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갱신 신청을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전화로 신청서 작성하고 또 보내고 하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전화로 신청하셔도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 신청은 인정 신청이랑 동일합니다. 절차는.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방문조사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방문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일자 판정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고로 아실 게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도서 벽지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서라고 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판정해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이 절차는 최초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나 갱신 신청 절차나 동일하다. 단지 이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부분을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 컨텐츠 중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컨텐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했고요. 콘텐츠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지역에 따라 또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지역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더 많은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